17살 소년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월 관풍원 한밤중이었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소년은 무릎을 꽉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도 상황마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어째서 일이 되었을까? 소년의 입술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소년이 아니라 이미 청년이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다가오는 발소리.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발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곧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걸. 마마. 문 밖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년은 아니 단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자빈 권씨가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옳게 자랄지어다 홍이야. 아버지 세자향은 그러니까 훗날의 문종은 아들의 이름을 홍이라 지었습니다. 넓게 빛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세자빈 권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마마. 세자는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꼈지만 이미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갓난아기 홍이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궁녀들의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448년 8살이 된 홍이는 왕세 손에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홍이야,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세종은 어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 할아버님. 홍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 그를 좋아했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할지. 부디 무사하거라. 세종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홍위의 아버지가 왕위에 올라 문종이 되었고 홍위는 10살의 나이에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힘이 되겠나이다. 어린 홍위는 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문종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홍이야. 너는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문종의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3개월. 1452년 5월 14일 문종은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님. 12살 홍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인 5월 18일. 12살 소년이 조선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과인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냐. 단종은 너무나 큰 왕관 아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들이 보필하겠나이다. 영의정 김종서가 말했습니다. 신도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좌의정 황보인도 따라 말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대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양대군. 아버지의 동생 자신의 숙부였습니다. 숙부님. 겁낼 것 없다. 숙부가 있지 않으냐.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단종은 무언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숙부님. 단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이 된 후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연에 참석했고 대신들의 보고를 들었으며 백성을 위한 정사를 고민했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시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과인은 왕이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단종은 작은 손으로 붓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단종은 어린아이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저는 왜 어머님 얼굴을 모르는 것이옵니까? 아무도 없는 침전에서 단종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모두 저를 두고 가셨나이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외롭고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과인은 잘할 수 있을까? 단종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궁궐 저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숙부라는 것을. 1453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6개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겨울이. 1453년 10월 10일. 그 겨울이 왔습니다. 한밤중 경복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 때가 왔소. 수양대군이 낮게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한 명의 권람 홍달송 같은 측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먼저 제거하겠나이다. 한 명애가 말했습니다. 좋소. 오늘 밤 단숨에 끝내도록 하시오.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영의정 김종서의 집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냐? 이른이 넘은 노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쇳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퇴가 내리쳤습니다. 김종서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기둥이 어린 왕을 보필하겠다던 충신이 그렇게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좌의정 황보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한양 거리에 피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하, 큰일이 옵니다. 내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단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의정 김종서 대감과 좌의정 황보인 대감께서. 내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셨나이다. 뭐라고? 단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하. 수양대군이 들어왔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숙부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단종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전하. 수양대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역모를 꾀하던 역적이었나이다. 역적이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하를 해치려 했나이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말을 끊었습니다. 소신이 미리 알아차려 제거했을 뿐이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3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궁궐은 이미 수양대군의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소신이 전하를 보필하겠나이다. 수양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부님. 단종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의 탈을 쓴 허수아비였습니다. 모든 일을 수양대군이 결정했습니다. 신하를 뽑는 일도 법을 정하는 일도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모두 수양대군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 인사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수양대군이 말하면 그리하도록 하라.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양대군 마마께 문안 드리옵니다. 대신들은 수양대군에게 먼저 절을 했습니다. 단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인은 대체 무엇인가? 밤이 되면 단종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종서 대감, 황보인 대감, 미안하옵니다. 과인이 너무 어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나이다. 어린 왕의 눈물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1455년 6월. 단종은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수양대군이 단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숙부님?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시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옵소서. 마침내 수양대군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단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 무거운 왕관을, 이 외로운 자리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구나. 좋습니다. 단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드리겠나이다. 전하. 수양대군은 놀란 듯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오나 단종이 수양대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과인을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15살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인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수양대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전하.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인지 단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1455년 6월 11일.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재위 3년. 너무나 짧은, 너무나 슬픈 재위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하가 아니라 상왕마마시옵니다. 궁녀들이 말했습니다. 단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창덕궁 한구석 낙선제. 단종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궁궐 전체가 자신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정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마, 진지 드시옵소서. 궁녀가 상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배고프지 않다.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궁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근정전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앉았던 용상이 저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숙부가 아니 세조가 앉아 있겠지요. 과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종은 중얼거렸습니다. 왕이었다가 상왕이 되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잔혹할 것이었습니다. 1456년 6월. 단종이 상왕이 된 지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밤 궁궐 밖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때가 왔소. 성산문이 낮게 말했습니다. 상왕마마를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하오. 그러하오. 세조는 찬탈자일 뿐이요. 박팽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거사를 나흘 앞두고 김질의 밀고로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역적들을 잡아라. 세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성산문과 5 동지는 체포되었습니다. 상황마마. 죄송하옵니다. 성산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단종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놈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황과는 무관하오. 우리가 한 일이오. 마지막까지 그는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상황을 영월로 보내라. 예, 전하. 단종은 청령포로 끌려갔습니다. 1456년 6월 28일. 한양에서 영월까지 먼 길이었습니다. 마마 조심히 가시옵소서. 함께 가는 내시가 말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들어 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 왕이 되었던 곳,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곳. 잘 있거라 한양아. 단종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과인이 머물 곳이로구나. 초라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살던 왕이 이제는 초가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자유롭구나. 단종은 흐르는 강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구나. 바다로도 다른 강으로도. 하지만 자신은 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할아버님 저기 계시옵니까? 단종은 밤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과인은 이제 어찌해야 하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종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내시가 걱정했습니다. 과인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단종이 말했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구나. 이제는 노상군일 뿐이로다. 7월 22일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족의 신분마저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6월 순흥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또냐? 또 과인 때문에? 단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 좀 하라.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저놈이 살아있는 한 영모가 끊이지 않는구나. 10월 21일 사약이 내려왔습니다. 영월 관풍원. 단종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상군.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을 담은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단종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죄송하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단종이 말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단종은 사약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단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왕이었다. 상황이었다. 노상군이 되었고 이제 죽는구나. 그는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종은 생각했습니다. 과인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5살의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16살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살에 죽습니다. 과인은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날, 아버지 문종이 안아주시던 날,
궁녀들이 웃으며 떡을 가져다 주던 날 있었구나. 단종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분명 있었구나. 그리고 단종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단종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과인은 왕이었는데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숨이 멎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조선의 6번째 왕 단종 이홍이 향년 17세. 너무나 짧은 너무나 슬픈 생이었습니다. 시신은 영월동을 지산에 암장되었습니다. 왕의 예로 장사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의 시신처럼 버려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10년이 100년이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을 복위시키도록 하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은 과인이 명하노라. 노상군은 왕이었다. 마땅히 왕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숙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묘호는 단종이라 하겠노라. 그렇게 241년 만에 단종은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월의 무덤은 장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마마, 이제야 편히 쉬시옵소서.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월 장릉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어린 나이에 죽어간 소년왕. 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단종 마마 부디 저 하늘에서는 편안하시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비록 당대에는 죄인으로 몰렸지만 결국 정의는 돌아왔습니다. 단종은 마침내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하지만 가장 순수했던 왕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권력 앞에 무너진 순수함.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잊지 않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